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FA50 3개 대대와 KF-21 편대를 갖춘다면 중국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4일 필리핀 매체 비즈니스 미러의 렉스 앤서니 기자는 필리핀 공군 차기 다목적 전투기 프로젝트에 KF-21이 유력한 후보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계약 규모 무려 620억 페소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필리핀 MRF 프로젝트에 로키드 마틴은 F-16의 최신 버전인 바이퍼를 제시하였고 사브는 자세 39 그리펜을 제시하였다. 이들 전투기는 모두 정교한 레이더, 센서 및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곧 MRF 프로젝트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카이의 KF-21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카이의 한 관계자는 AFS 2023 기간 동안 기존 FA-50PH 함대를 업그레이드함과 동시에 한국산 KF-21을 함께 제시했다. 카이의 항공기 개발 유지 보스를 맡고 있는 김상은 본부장은 FA-50 3개 대대를 확보하고 또한 FA-50을 개량한다면 필리핀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동급 항공기 중 가장 뛰어나고 수출 통제가 적으며 5, 6세대로의 진화가 가능한 KF-21 보라매가 필리핀 공군에게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하였다. 필리핀 공군의 다목적 전투기의 조건은 최대 마 1.5의 속도, 4세대 이상, 긴급한 소요에 따른 12대의 전투기의 공급 가능 여부, 약 250해리 범위의 기존 레이더 시스템과 통합이 가능한 기체라는 조건이 있는데 KF-21은 이를 완벽하게 부합하며 FA-50 개량형과 함께 KF-21을 운용하게 된다면 필리핀 지역 안보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의 최초의 전투기인 FA-50은 도입 이후 맡은 모든 임무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며 필리핀 공군과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주었고 이는 KF-21의 추가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남아시아 인근에서 활약하고 있는 또 활약하게 될 FA-50의 주된 임무 중 하나는 바로 남중국해에서 불법으로 어업하고 있는 중국 어선이나 수시로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중국산 전투기들을 견제하는 임무입니다. 최근 들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세력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무력 투사 횟수가 잦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남중국해의 산호초를 인공섬으로 만들어 전진기지를 만들거나 일반 어선으로 가장한 중국 해상 민병대를 통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현지 어선 등을 방해하는 행위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3월 필리핀은 중국의 해상 민병대 불법 어선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 나타나자 자국의 FA-50을 출동시키기도 했는데요. 마 1.5의 뛰어난 기동성을 지닌 FA-50은 어선들 머리 위로 저공 비행을 실시하며 압박하였고 중국 불법 어선들은 화들짝 놀라 도망가기 일쑤였습니다. 필리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FA-50을 남중국해 초기 임무와 같은 영공 초계 활동에 투입할 방침을 밝혔는데요. 즉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하고 있는 중국산 전투기 대응에도 필리핀 공군의 유일한 전투기인 FA-50을 내보내겠다고 한 것입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매우 불쾌하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시진핑의 입으로 불리는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는 한 군사 전문가의 입을 빌어 FA-50이 뛰어난 공대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전투기인 것은 맞지만 같은 급인 중국산 JF-17보다는 공중전 능력이 열등하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분하지만 카탈로그만 놓고 보면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요. 실성능은 차치하고 일단 JF-17에는 총 5개의 하드포인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위급 윙팁에도 공대공 미사일이 각각 한 발씩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레이더 유도식인 중국산 PL-12, SD-10A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며 그 외에도 중국산 공대공 미사일인 PL-7, PL-8, PL-9을 장착할 수 있죠. 그러나 필리핀이 보유한 FA-50에는 공대공 무장이라곤 AIM-9L 사이드와인더가 전부입니다. 공대지에는 MK-82와 MK-20, GBU-38 포탄과 AGM-65D 공대지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는데 공대공 공대지 등 이들 무기의 최대 사거리는 25km에 불과합니다. FA-50에 탑재된 ELM-2032 레이더의 최대 탐지 거리가 150km라는 점을 감안하면 레이더 성능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죠. 더군다나 AIM-9L은 2020년대 기준으로는 성능이 부족한 미사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거리가 7km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이드와인더 최신형인 AIM-9X를 비롯해 유럽, 이스라엘, 중국산 신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보다 훨씬 짧은 수치이죠. 이러한 시계외 공중전 BVR 능력의 부재는 그동안 FA-50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었는데요. 폴란드가 FA-50을 무려 48대나 도입하기로 하면서 블록 20의 개량이 확정되었고 이를 통해 FA-50 블록 20 개량형에는 최신형 첨단 에이서 레이더를 포함한 다양한 공대공 무장이 탑재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FA-50의 구매를 고민해왔던 말레이시아 역시 폴란드의 계약 체결 이후 곧바로 FA-50 도입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죠.
이러한 소식은 중국에 있어 비상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상 말레이시아가 FA-50을 구매하기로 한 것에는 레이시온의 에이사 레이더와 레이시온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 암람의 통합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필리핀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도 현재 중국과 분쟁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에 공대공 무장을 탑재한 FA-50을 중국 전투기 견제를 위한 용도로 내보내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의도는 현지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2022년 9월 29일 말레이시아 군사전문지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가 게재한 기사에서는 한 가지 몰랐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산 FA-50이 말레이시아의 수출을 위해 공대공 전투 임무 비밀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는 기사였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 운영진은 11월 말레이시아 정부 대표단들이 대한민국으로 건너가 FA-50에 대한 실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이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시설도 방문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확인하게 되었다. 카이는 말레이시아 공군에서 사용될 FA-50 사양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공유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는 기밀 항목에 관한 정보와 데이터, 필수 정보 및 서류의 확인과 확인 절차뿐만 아니라 링크 16 데이터 링크의 사용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된다. 특히 카이는 말레이시아 대표단 앞에서 FA-50이 보유하고 있는 공중전 생존 능력을 입증하였는데 대한민국 공군의 도움을 받아 현역 전술기를 FA-50의 가상적기로 삼았고 여러 테스트를 보여주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폴란드에 판매된 FA-50과 마찬가지로 레이시온의 AIM-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하여 시계외 공중전 BVR 능력이 탑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FA-50 블록 20은 영국 코페미 개발한 프로벤 드러그 방식의 공중구비 시스템을 장착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했습니다. 매체의 보도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FA-50이 말레이 대표단 앞에서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F-16, F-15K와 같은 전투기들을 상대로 공중전 능력을 입증하는 시연을 펼쳤다는 것이고 이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뭇 달라진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연이 있고 난 6개월 뒤 말레이시아는 FA-50 계약을 체결하였죠. 즉 말레이시아의 구입에 가장 큰 결정을 끼쳤던 것은 FA-50의 공대공 전투 성능이었고 이는 남중국해의 영공에서 중국산 전투기와 공중전까지 염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말레이시아가 FA-50 계약을 체결한 이후 중국 언론들은 평가절하하기에 바빴는데요. 중국 매체 소우는 FA-50 블록 20은 훈련기를 개조하여 만든 훈련용 베이스 전투기라며 종합 성능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JF-17은 FA-50을 훨씬 상회하는데 그저 말레이시아는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라 미중러의 전투기 중 하나를 택할 수가 없었고 이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이 수혜를 입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주로 FA-50을 비판할 때 꺼내는 말이 훈련용 T-50 항공기에서 파생된 전투기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T-50 자체도 당초 개발 당시만 해도 훈련용으로 쓰기엔 너무나 고스펙 사양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사실상 전투기급이었고 또한 이번 블록 20 개량을 통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정한 전투기, 그것도 동급 기체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의 전투기로 거듭났다는 점에서 중국은 그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죠. 실제로 FA-50을 탑승해본 폴란드 공군 이레네우스 노박 장군은 한마디로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사람들은 FA-50을 전투도 가능한 훈련기라고 말하지만 이는 명백히 틀린 주장이다. FA-50은 전투가 가능한 훈련기가 아닌 훈련도 가능한 전투기라며 FA-50의 전투 성능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타보기 전까진 입 열지 말자 중국아. 사실 중국이 이렇게 까칠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한국산 전투기의 수출로 인해 중국산 전투기의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동남아시아 대부분 국가들은 FA-50과 KF-21 편대 편성 계획을 한 번쯤은 고민하고 있고 또 실제로 수출로도 이어지고 있어 그동안 동남아에 신나게 전투기를 팔아먹던 중국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항공위원회는 한국과 군용 항공기 가망 인증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가망 인증은 항공기가 비행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이를 정부기관에서 인증하는 것으로, 상호 인정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곧 나토가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놀라운 점은 아시아 최초로 나토와의 가망 인증 상호 인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의 가망 인증 능력과 국산 항공기 안전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는 것이죠. 체결식에 참석한 방사청 김진홍 진흥국장이 향후 국제협력의 기회를 촉진해
국산 항공기 수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듯 FA50과 KF21이 이제 동남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전 세계를 향한 수출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100년간 항공 우주 분야는 선진국들이 좌지우지하던 그들만의 리그였고 감히 한국이 넘볼 수 없었던 미지의 세계였었지만 2000년대 초 한국은 TU10을 개발하며 도전장을 내밀었고 이제는 KF21이라는 세계 최고의 4.5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하여 항공 분야의 최고의 다크호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개무량하네요. 오늘도 대한민국 만세. 오늘의 FA50 삼행시. F. 핑핑이의 나라 중국. A. 아주 좋아하는 국가인 만큼 50개로 나뉘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